자, 이제 학생부로 입증해라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예요. 자, 지금 들어보시면서 이런 거잖아요. 야, 우리 애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슴이 먹먹해요. 왜? 아, 우리 애들 해야 될 거 많아질 건데 또 독서도 해야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서울대학교가 지표를 잘 잡아줬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학교에서 현장에서 입시의 실적을 많이 내주는 학교일수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이 비교과 활동 따로 하고 교과 활동 따로 하니까 정말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비교과를 교과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두 번 일하지 않게. 그래서 수행평가에 독서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수행평가에 활용한 책을 독서활동에도 올려. 한 방에 두 개 다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울대학교가 뭐라 하냐면 밑에 저렇게 활동한 비교과 활동 괜찮아. 그런데 그 아이들보다 높이 평가하는 아이들은 위에 거야. 근데 위에 보니까 다 뭐가 들어있어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랑 다른 게 조합이 다 돼 있죠. 그 말은 교과 연계형 비교과를 우리는 더 의미 있게 보고 높이 평가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교과와 연계됐구나. 그러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제일 위에 큰 애가 초등학교 자녀신 분들을 잠깐 조금만 손들어 보세요. 네. 자, 학교 생활기록부가 있다는 전설은 들어보셨죠? 네. 거기 보면 우리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생활기록부 아직 머니까 제대로 안 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교과 활동사항에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 뭐가 있냐면요. 국어 98점,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수학 96점, 영어 100점, 평균 이렇게 쭉 점수 나와요. 그 밑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난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국어 선생님이 글로 우리 아이의 강점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 영어 선생님이 또 우리 아이의 강점을 서술해 준 거. 그 내용 속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영어 토론대회를 나갔어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써준 내용이 있고 토론대회에 나가서 수상 실적이 있든지 그게 동아리면은 그것이 동아리 활동에도 있고 거기에 활용된 책이 또 독서 활동에도 있고 이렇게 연계해서 중복 출연해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비교과를 위한 비교과는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 연계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을 하나 기억하세요. 보시면 아, 학교생활기록부가 10개 항목 중에서 유의미한 건 저 새끼 6개 항목이구나. 그런데 이 6개 항목을 다 강력하게 독서로 도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 독서 하나 가지고요. 아, 소장님 저기 보니까 자동봉진 있는데 그러면 봉사활동도 독서를 가지고 강력하게 도배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봉사활동을 하게 결심한 책은요. 봉사활동에도 특이사항에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실행하게 됐어요. 앞에는 결심이죠. 이 책을 읽고 자기가 더 실행하게 됐고 자기가 누가 봐도 우수한 시설에 가서 봉사하게 만든 책이 이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요.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왜? 대한민국의 99.99%의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책이 없는데 얘는 그 책을 읽고 봉사활동을 결심하게 됐고 실행하게 됐고 꾸준히 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책이 3개가 들어가 있어? 더 이상 어떻게 강력해요? 그죠? 네. 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진로 희망사항 200자부터 다르죠 벌써. 보세요. 1학년 때는 진로 검사한 거에서 규범형으로서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다. 두 번째는 인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2학년 때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최초로 미국 흑인들을 대상으로 인권 문제를 거론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읽어요. 그리고 얘가 원서를 읽었어요. 그러면 독서활동상에 뭐를 올려요? 영어 원서를 올리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영어 실력도 간접적으로 어필하겠죠. 그죠? 영악한 놈들은 우리 글로 된 걸 읽으면서 원서로 등재하는 애들 있어요. 영악한 놈들은. 보세요. 3학년이 되면 앵무새 죽이기를 통해서 한 발자국 다가섰고 당신들의 천국을 통해서 확고하게 갔다. 다른 거죠. 이 책들이 독서활동에 있는지 보고 거기서 또 다른 강력한 게 있으면 이미 평가자들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동한 상태에서 다른 서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서류도 괜찮아.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기록부 중에서 독서활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강점을 어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상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수상실적도 다 독서와 관련된 것들이 다 많아요.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행평가는 독서 기반으로 한 게 90%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대회라든지 이런 거 다 독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강연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그 중에서 궁금한 거 제가 여기다 정리해놨어요. 자, 보세요. 전공적 합도와 연결되어 있는 수상이 되게 몇 개 정도 있으면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대학에서 말하는 게 좀 5개 정도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5개 정도. 그 다음에 영어 교육학과를 가려고 하는 애가 영어 내신 성적이 4등급이야, 5등급이야. 이건 치명적이다. 아무리 수상실적이 많다 하더라도. 수상실적은 많은데 영어 내신 성적이 중위권 미만이야. 그러면 이거는 꽝이에요. 왜? 전공 적합도에서 밀리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공동수상도 과거에는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동수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왜 그럴까요? 협업하는 인재로서 역량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어머님들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영어가 절대평가됐으니까 90점 이상이면 다 1등급이래. 그러니까 영어는 라이트하게 시켜도 되고 아이들이 이제 국어랑 수학에다 포커싱 맞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모의평가 같은 거 해보니까요. 1등급이 90점 이상 나오는 애들이 많이 나왔을 때 7%, 이번에 보니까 5.7%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능영어 절대평가는요. 100명 중에서 25명 뽑는 주로 정시의 전형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뜨고 있는 수시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보느냐는 거,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왜? 외국인 교수들은 확충하고 있지, 영어 원서 수업하고 있지, 아이들이 영어 실력은 높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수시에서 영어 성적은 실력은 뭘로 보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뭘 가지고 볼까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보겠죠. 첫 번째 뭐 가지고 볼까요? 영어 교과 성적. 두 번째는 뭘 볼까요? 영어 선생님이 써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 번째는 뭐예요? 영어와 관련된 수상 실적을 봅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 뭘 볼까요? 독서 활동에 수준 있는 원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보겠죠. 그죠? 아, 그러면 수시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 대충 해가지고 영어 절대평가 90점 이상만 맞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영어 교육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균형 잡힌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집에 갔는데 옆집 민정이 엄마가 와가지고 야, 영어 이제 절대평가 돼가지고 내가 설명해가보니 영어 절대평가 돼가 영어는 대충 하고 수학이랑 국어에 올인해가지고 더 역량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라고 싸우지 마세요. 와, 민지 엄마는 어디서 그렇게 전문가 정도의 수준의 정보를 그렇게 잘 알고 있냐? 아, 그래, 맞아. 네 애는 그렇게 시켜. 내 애는 이렇게 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그냥 그래, 야,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대학에서 높이 평가하는 순위를 보세요. 첫 번째, 1강에서도 얘기했죠. 서울대에서 뭐라 해요? 학업 우수성이 우선이다. 그래서 교과 우수상을 제1순위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뭐 애들이 뭐 소논문 쓰고 이런 게 1순위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후순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참 후순위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위에서부터 높이 평가하는 순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동아리, 괜찮은 동아리, 영어와 관련된 거 들게 하라는 거예요. 영어 영자 신문 동아리라든지 영어 토론 동아리라든지 영어 에세이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간접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렸어요. 뭐냐면 상위 5개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 쓸 때 1번 항목이 뭐냐면 너의 학업 우수성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거기에 소재를 애들이 어디서 가져오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70% 이상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동아리 활동에서 가져와요. 그러면 각 인문계열 아이들은 어떤 동아리, 우수한 동아리를 무엇을 드는지, 합격생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역으로 동아리를 어떤 걸 선정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이런 우수 동아리를 선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이 뒤에도 역시 인문, 경제, 경영 애들도 뭐예요? 수학 관련 동아리 하는 게 좋죠. 이게 왜 그래요?
그쪽 분야의 애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자, 이제 교과 세특은요, 정말 중요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왼쪽에. 앞으로 우리 애들 교과하면 세 가지 생각하세요. 교과 그러면 세 가지 딱 생각하셔야 돼요. 교과 성적, 교과 세특, 교과 수상. 이게 교과예요. 교과 성적만 교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과하면은 교과 성적, 교과 세특, 교과 수상. 이 세 가지가 한 세트가 교과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과 성적이 좋아라고 하는 것은 얘가 영어 100점 맞았다고 교과 성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써준 교과 세트, 그 다음에 교과 수상.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야 교과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장 연계 요거에서 해법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학교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 행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일관적으로 행사를 만들면 우리 아이만의 차별성이 있을까요? 그 학교 애들이 비슷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차별성을 가져오는 팁 드릴 거예요. 핵심 팁이에요. 우리 아이만의 차별성을 가져오는 건 항상 뭐랑 연결시키는 거냐면요. 모든 행사와 모든 것을 우리 아이의 진로와 연결시키면 우리 아이만의 특별하게 돼요. 자, 보세요. 공연기획자예요. 동아리 산출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얘가 자기가 키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 기획자라고 하는 것과 동아리 산출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고민해요. 얘가 다른 공연 기획자들과 달리 얘만의 브랜드는 뭐냐면 한류를 포함해서 한식 문화가 굉장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세계 사람들에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답답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잘 몰라서 어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는 공연을 할 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잘 알릴 수 있는 공연에 더 초점을 맞추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은 거예요. 한국학의 즐거움.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김 PD의 쇼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연동해가지고요. 친구들을 규합해서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동아리 산출문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거예요. 자,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 한국 문화 우수성이 사회라는 과목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선생님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저걸 적어줬어요. 그죠? 독서 활동에 이런 책들 두 책 올라갔겠죠? 이게 동아리 산출문 되니까 어디 올라가요? 동아리 활동에 올라갔겠죠. 그죠? 그리고 수상 실적에 올라갔겠죠. 그리고 담임선생님 보니까 얘가 리더가 돼가지고요. 걔들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세부능력, 담임선생님이 행동수업이 종합의견에다 이 아이의 우수성, 리더십의 우수성을 어필해 줬겠죠. 무려 5군데, 6군데 이렇게 중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키면 특별함이 생긴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갔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서강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캠프를 대학에서 교수님들과 열었어요. 우리 애가 방학 동안에 일주일 거기 캠프에 갔다 왔어요. 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해박한 교육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없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외부 활동은, 교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율활동으로 가져오면, 자율활동은 뭐냐면 학교 행사와 학급 행사는 다 자율활동이에요. 자, 아이가 그걸 가지고 한 걸 보고서를 가져와 가지고 학급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담임선생님 시간에 HR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학급 행사예요? 교회 행사예요? 학급 행사죠. 이거 올릴 수 있어요. 뭐만 빼고 학교 이름과 전공 빼놓고 이 아이가 활동한 내용 다 올릴 수 있어요. 이것을 교과 시간에 선생님이 관련된 이게 애가 사회면 사회 선생님 시간에 애가 발표했죠? 세특에다 올릴 수 있어요. 왜? 교과.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어디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교내 활동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성과를 많이 내는 학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요즘에 실적을 많이 내는 학교들이 그 뒤에 보면 게시판에다 게시판 한 켠을 비워놨어요. 그리고 애들이 자신의 보고서 같은 것을 애들이 거기다가 게재하게 해놨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니까 괜찮아요. 누가 봐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정말 잘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 좋은데 우리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못하지만 미안하지만
학기 말 끝나고 너네들 있잖아. 우리 학기 말고사 딱 끝나면 너네 맨날 동영상 보고 맨날 비디오 보고 영화 보고 할 때 있잖아. 그때 시간 아껴서 우리 이거 하나하나 발표하자. 그러면 우수한 내용 선생님이 세부능력및 특기사항에 올려주고 필요하다면 담임선생님과 연동해가지고 선생님도 적어주게 해줄게. 이게 요즘에 잘 나가는 학교들의 추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하죠. 허걱, 우리 학교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또 학교 전화해가지고 왜 다른 학교는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학교는 안 해주고 지랄이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총 맞아 죽어요. 예, 다 선생님들의 눈총 맞아 죽어요. 그죠? 그리고 엄마는 뭘로 등재되냐면 우리 학교의 진상학부모로 등재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적인 루트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루트로 건의가 들어가면요. 요즘 학부모도 고객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공식적으로. 네, 이제 정리할게요. 행동수업의 종합의견을 딱 보면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딱 읽어보면 어떤 걸 느끼시는지 아세요? 아, 담임 선생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전지전능하구나. 보세요. 담임이 못 해줄 게 뭐가 있나 보세요. 담임이 해줄 수 있는 권한을 보면은요. 전지전능하신 담임 선생님 이렇게 네, 담임 선생님한테 기도해야 될 정도예요. 전지전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한테 야, 너네 담탱이 잘 있냐?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애들이 그 습관이 된다니까요. 선생님이 야, 너 교실에 가서 민수 좀 오라 그래. 그랬더니 얘가 가가지고 민수야, 담탱이가 오래. 근데 뒤에 선생님이 담탱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네,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 잘 가져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3분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이거 시간. 네, 그래서 어쩌라고 해요. 네, 3분 내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 맨 밑에 이렇게 점잖게 생긴 개나리께서 하나 계시네요. 그죠? 얘가 진돗개예요. 진로 독서 개인별 로드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처럼 전공 적합도에 맞춰주는 독서를 개인별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해줬어요. 오프라인에서 애들을 위해서. 근데 애들이 이렇게 3년권 해주니까 애들이 압도되더라고, 양에. 넘어져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10권 정도로 압축해서 애들에게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거는 그 다음에가 되기 전에 또 신청하면 그 아이가 받아볼 수 있게 서비스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웹으로 출시되고 있고요. 웹으로. 앱이 아니에요. 웹으로. 앱으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웹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학부모님들에게는 웹으로 하면은 어디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데 저희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 본사에서 컨트롤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학교라든지 우리 이제 또 올바른 방향성 가지고 아이들 잘 키우시는 학원의 원장님들 많이 계세요.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게 드려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겁니다. 네, 놀랍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독후 활동을 3개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비판적 사고를 가미하게 됐어요. 이 책은 나에게 땡땡이다 정의 내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공감하지 않는다. 비판적 시각.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애들이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책을 읽잖아요. 이 면접 대비를 병행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는데 3가지 형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네, 그거를 하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10권의 책이 펼쳐지면 아이들이 책을 읽었어. 그 다음에 독후 활동을 해서 거기다가 저장하면은 포트폴리오까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생활기록부까지 가는지 관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이 가능해요. 출력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서 선생님 제가 진짜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네, 정리하겠습니다. 1분 정리. 독서 활동 하나만 가지고 생활기록부 강력하게 도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도배 가능합니다. 도배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죠? 이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힘들게 만든 거니까요. 함께 나누고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돈 많이 드셨어요? 진짜 별로 안 됐구나. 네. 저희 지속적으로 왔으면 좋겠죠. 네,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다음에 오실 때 손에 손잡고 오시면 여기 꽉 채우시면 저희가 1년에 6번도 오고요. 7번도 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못 오시면 저희가 네,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아이들과 소통 잘 하고 계시죠? 네. 소통 잘 해야 돼요. 책도 또 마음에 들었다 가지고 오늘 또 책 한 보따리 갖다가 탁 던져주면서 읽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 한 권만 이렇게 읽게 해주세요. 그래서 30초 뒤에 인사할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 저희 집에는 그죠? 호모 루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건방진 사피엔스 둘이 있거든요. 자녀가 그죠? 우리 큰 아이는 딸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다른 집 아빠는 딸 바보인데 아빠는 진짜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둘째 아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소통에 관련된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고 인사드릴게요. 30초 만에. 저희 아이가 그죠? 우리 집에 이제 그 애완견을 키우는데 호야라고 푸드를 키워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얘가 먹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식성이. 그래서 밥을 주고서 나가면요 다른 식구가 들어오면 얘가 다 먹고 또 여기 봐줬는데 또 밥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막 먹은 거예요. 얘 건강이 이상하게 생기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겠다 소통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이름도 재밌어요. 수상한 가족.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카톡에 딱 꺼서요. 호야 밥 줬음. 아주 심플하죠. 제가 아들 어디 수학학원. 제가 그 다음에 아들 사랑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0.3초 나왔냐면 아빠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3번 왔어요.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제가 이게 막 메아리가 돼서 들렸어요. 내가 생뚱맞잖아. 왜?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썼어요. 아빠 이런 멘트는 35층 빌딩 옥상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아들에게 마지막 보내는 메시지잖아. 너도 아껴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트 있죠. 싹스웰로우 그죠? 네. 자, 근데 제가 다른 건 잘 못했는데 우리 아이 신생아 때부터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제가 세뇌시킨 게 있어요. 아들과 아빠는 무슨 사이? 친구 사이라고 답하게. 친구 사이에 어때야 돼? 격이 없어야 돼.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대화할 수 있고 사이가 좋아야 돼. 혼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도 끝나고 나면 바로 해맑게 웃으면서 대화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춘기 때에도 아이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소통하면서 잘 연착륙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과 소통 잘 하면서 그죠?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그죠? 소통 잘하는 멋진 아이로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많이 되셨으면 도움 많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권태영 소장과 한수혜 소장 강의 정말 좋더라 라고 여기저기 소문 내주시고요. 혹시라도 별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디 가서 입뻥 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수희였습니다.